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기차 관련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아침 LA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불은 지하에서 시작됐는데 소방국은 충전 중이던 자전거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화재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부임한 브라이언 오코너 올림픽 경찰서장을 공식 환영하는 행사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오코너 서장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한인 사회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수 감사절을 맞아 많은 한인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여행길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관광 예약 문의는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측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기차 관련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보조금이 일자리를 늘렸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전기차 단체인 제로배출 교통협회가 성명을 내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협회는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면서 오하이오, 조지아 등 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속 싸워가려면 청정 차량 세금 공제 같은 신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 이상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는 한국 기업 LG를 비롯해 파나소닉, 테슬라 등이 회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이 보조금 제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CEO이자 트럼프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guess that there would be like some impact, but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for our competitors, and it would hurt Tesla slightly, but long term probably actually helps Tesla. 미국 현지에 투자한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오늘 아침 LA 한인타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화재는 오늘 아침 8시 39분쯤 400블락 그래머시 플레이스 인근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70여 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했고 불은 약 3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불은 지하에서 시작됐는데 소방국은 방에서 충전 중이던 여러 개의 자전거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계단에 쓰러져 있던 남성 1명을 포함해 주민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은 현재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통제됐으며 주민들은 다른 장소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주거 침입자를 경찰에 신고한 한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화요일 오전 12시 40분쯤 와인 리버길의 한 집에서 43세 브랜든 더럼이 주거 침입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남성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 남성이었던 더럼에게 칼을 버리라고 말한 뒤 첫 총격을 가하고 바닥에 쓰러진 그에게 5발의 추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의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경찰이 불법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31세 알렉산더 보드로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됐으며 폭행과 무단 침입,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18,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차량을 훔친 20대 용의자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베벌리힐스에서 충돌 사고를 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베벌리힐스 경찰국은 어제 오후 7시쯤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난당한 검은색 BMW 차량을 윌셔대로에서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용의자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윌셔 블러바드와 캠든 드라이브 근처에서 건물과 충돌한 뒤 차에서 내려 도주했지만 이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거주하는 22세 제임스 포툴로 확인됐으며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상자는 성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 청소년 남성 1명으로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알래스카 항공기가 LA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측은 워싱턴 DC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바퀴가 빠진 것을 확인했고 어젯밤 8시 10분쯤 LAX에 비상 착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착륙 직전 승객들에게 이를 알리고 충격 완화 자세를 취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항공기는 매우 거칠게 흔들렸지만 17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 모두 큰 부상 없이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초 부임한 브라이언 오코너 올림픽 경찰서장을 공식 환영하는 행사가 어제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한인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오코너 서장은 블록와이즈라는 설문조사를 활용해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노숙자 범죄와 절도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실시간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치안 확보에 주력하겠다. LA 한인타운 전체를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 지난 9월 부임한 브라이언 오코너 신임 서장의 일성입니다. 오코너 서장은 부임 후 한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주민들과 만나 소통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Meet with the community at a variety of different events. Whether it's businesses, residential, and it's just been a great experience. I would like to number one say thank you to the community for welcoming me so warmly. 오코너 서장은 우선 주민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노숙자와 절도 범죄 등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LA 경찰본부에서 범죄 데이터 부서를 이끌었던 만큼 통계와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치안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burglary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residents, homeowners 거기도 burglary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모여서 언젠가는 또 타운홀 미팅도 할 거예요. 얘기할 수 있도록 직접 얘기하고. 지역 치안 확보를 위해 한인 사회의 지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Reduce the fear of crime in the community. So that's partially by visibility, getting out there, meeting with the community, being accessible to them, and doing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that they feel safe going about their daily lives in this wonderful area that we all live or work in. 오코너 서장은 치안 자원 배치에 활용되는 블록와이즈 주민 설문조사에도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의견 제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여행길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관광 예약 문의는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습니다. 휴일 여행 어디로 가야 할지 하주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겨우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 연휴. 올해는 11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면서 미리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벌써부터 한인 관광업계에는 예약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짧은 2박 3일간 버스 여행이 가능한 모뉴먼트 밸리와 레드우드 국립공원 상품은 한인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버스 투어, VVIP 버스로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뉴먼트 밸리 2박 3일, 그리고 레드우드 주립공원 샌프란시스코 가시는 2박 3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 관광업계는 애리조나주 세도나 관광과 짧게 떠나는 1박 2일 캘리포니아 여행 상품 등도 빠르게 예약이 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도나 2박 3일,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힐링포 1박 2일, 바닷가 쪽으로 이제 주로 갑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크리스마스와 연말 관광을 미리 예약하는 손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공편을 통해 떠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겨울 유럽 여행 상품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에 비행기 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미리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서 좋은 가격에 아주 리저너블한 가격에 유럽을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20일 날 길게는 서유럽 11박 12일 아니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오는 추수감사절 기간 전국에서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약 5,540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이 유학생과 타주 학생들의 학비를 대폭 인상합니다. UC 이사회는 지난 13일 유학생과 타주 학생 등 비거주자 학생의 학비를 $3,402 더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UC 대변인실은 비거주자 등록금 인상으로 예산 부족분 중 $4,100만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거주자 학생들의 연간 학비는 $48,600로 인상안이 적용되면 $52,500 정도로 약 8%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상된 학비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UC는 또 오는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학생의 정원을 33,000명 더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역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시설에서 만든 활력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내용 중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책임자였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 숨진 고 김은기 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지난 2015년 자신이 해외 출장 중 김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김 씨와 골프를 친 게 맞고 이 대표는 이를 알고도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자체는 무죄로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데 사람을 모른다는 건 이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준 걸 국토교통부의 협박 탓으로 돌린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발언 당시 미리 허위 사실이 담긴 설명 자료를 준비하는 등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자 당선 무효용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네, 1심 결과가 이렇다 보니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판결은 언제 최종 확정되는 건지, 남은 재판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의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욱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선고까지 3년 8개월이 걸렸고, 이은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은 3년 4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재판 지연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거법 사건을 규정에 맞게 신속 처리하라고 각급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권고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모두 내년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3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최대 관건입니다. 과거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인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역시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도 1년 8개월째 재판 중이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비 500만 달러 등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개 사건은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재판 진행도 더딘 상황이라 2027년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여영교입니다. 네, 저희 SBS 인터내셔널이 주최하는 2024 바디프렌드 기업대항 매치플레이 조별 예선이 지난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뱅커브호프와 라이프타임 부동산, 그리고 소울콕과 비전스마트의 첫 경기가 방송되는데요. 뛰어난 실력을 앞세운 압도적인 플레이, 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 한인 기업들의 선수급 골퍼들이 펼치는 손에 땀을 쥐는 박빙의 승부. 이제 본격 궤도에 오른 2024 바디프렌드 기업대항 매치플레이 조별 예선 3번째와 4번째 경기가 내일 방송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와 라이프타임 부동산의 오전 첫 번째 경기는 양팀 간의 집중력 대결이 돋보였습니다. 지난해 예선 탈락 이후 실력을 갈고 닦은 라이프타임 부동산은 초반부터 한층 세밀해진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뱅크 오브 호프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으로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잘 친 한타와 깜빡 실수 하나에 전체 승부가 갈리는 경기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애리조나주에서 달려온 솔콕과 이에 맞서는 비전스마트의 오후 2번째 경기는 숨막히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첫 홀부터 버디로 기세를 올린 팀을 다른 팀이 바짝 추격하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실력파 골퍼들로 짜여진 강팀들 간의 맞대결은 경기 막판에서야 승패가 갈릴 정도로 막상 막하의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와 라이프타임 부동산, 그리고 비전스마트와 솔콕의 예선 경기는 내일 밤 스펙트럼 케이블과 디렉TV, 그리고 다음날 17일 지상파 18.2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북한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자폭형 공격 무인기 시험 현장을 석 달 만에 다시 찾아 대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엔 무인기가 승용차를 파괴하는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자폭형 공격무인기 시험 현장을 찾아 지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폭형 공격무인기들을 공개한 것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새로운 무인기가 눈에 띕니다. 지난 8월 공개했던 이스라엘 하롭이나 러시아 란쳇과 유사한 무인기 외에 소형 무인기가 추가된 겁니다. 북한은 이 소형 무인기가 승용차를 파괴하는 모습도 공개했는데 요인 암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됩니다. 장갑 차량을 공격할 수는 없고 다만 참호라든가 진지 혹은 비장갑 차량을 공격할 수 있는. 김정은은 무인기 성능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양산을 지시했습니다. 하루빨리 계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무인기 부대를 편성할 가능성과 함께 전쟁 중인 러시아로의 무인기 수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정은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역할을 의식한 듯 현대전에 맞게 무인기를 활용한 새로운 전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들이 크고 작은 분쟁들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전 세계의 군부가 다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법상 측면에서도 새롭고 유망한 전술 조법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병력을 보낸 북한이 전쟁 경험을 토대로 무인기 활용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여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처음 구속된 한국 교민에 대해 중국 당국이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1년 넘게 수사해 재판까지 앞둔 사건을 갑자기 다시 수사한다는 건 이례적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 퇴직 뒤 중국 당국의 간첩 혐의로 구속된 50대 한국인 남성. 지난해 12월 연행돼 5달 동안 국가안전국이 데려간 호텔에 갇힌 채 조사를 받았고 올 5월부터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사실상 1년 가까이 구금 상태인데 가족 면회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달 말쯤 재판이 열릴 걸로 예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돌연 재수사 결정이 내려져 검찰에서 국가안전국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친분에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증거 불충분이나 이런 내부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추측상으로는 시간 문제 사항일 거다. 수사기관의 권한이 크고 검찰 역할은 법 적용 정도에 그치는 중국 사법체계 특성상 재수사 결정은 국가안전국의 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1년 가까이 수사해 검찰로 이관했고 해외에서도 주목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사건이 한중 양국 관계에 미친 파장 때문에 중국 당국이 재판 전 외교적 고려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간이 생긴 거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에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지만 하지만 새로운 혐의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재수사 사유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현지 법조계 시각입니다. 재수사 결정 이틀 전인 지난 10일 한국에선 중국인 유학생이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출국 금지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이 유학생에 대한 한국의 사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제85주년 순국 선열의 날을 맞아 내일 LA 한인타운에서 기념식과 전시회가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광복회 미국 서남부 지회가 제85주년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과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광복회는 매년 11월 17일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을 추모하는 순국 선열의 날로 내일 오전 9시 반쯤 로즈데일 이민선조묘역 헌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1시에는 LA 한인회관에서 전시회를, 18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류차병원이 환자 안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감시 비영리 단체 리프로그는 전국 3,000여 곳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의 오류와 사고 상해 등 시스템 등 30여 개 이상의 지표를 평가했으며 할리우드 차병원이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 유 병원장은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최상의 안락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5일 자정부터 교통 혼잡세가 시행됩니다.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는 요금을 40% 인하해 주간 기준 이지 패스, 승용차는 $9, 소형 트럭이나 버스는 $14 40센트 등이 하루에 한 번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통근자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으로 교통 혼잡료 강행을 반대한다며 법정에서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7개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에 한인이 임명됐습니다. 대형 호텔과 차별화를 둔 부티크 호텔 체인인 알로호텔은 호텔 최고 상업 책임자인 지미 서 씨를 대표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대표는 킴튼 호텔과 로스 호텔 등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았습니다. 2024 달라스 코리안 페스티벌이 오는 23일 셰퍼드 스쿨 오브 랭귀지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달라스 한인회는 오는 11월 8일과 9일 코리안 페스티벌을 추진했지만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허가가 나지 않아 결국 취소했지만 허가가 발급되면서 오는 23일 하루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